자, 이번에는 지금 할 내용은요, 우리 이번에 국가직 시험입니다. 전기 이론하고요. 전기 기기죠. 먼저 전기 이론 수업하고 기기를 할 건데, 이번 기출 문제를 보면, 기기는 그냥 무난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이 그냥 쭉 무난하게 풀 수 있던 이론을 좀 정리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반해서 전기 이론은, 문제가 일단 많이 어려운 문제도 한두 문제 있고요. 한두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좀 힘들게 했던 문제도 한 서너 문제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쉬웠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풀어보면 풀지 못할 만한 문제는 그렇게 없는데, 그래도, 한두 문제가 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문제를 풀면서 한 문제는, 일단 틀렸습니다. 예, 틀린 이유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찍고, 아, 이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틀렸고, 한 문제는, 좀, 지금도 답이, 일단 명확한지 모르겠으면, 거기, 가책형의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확실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풀면서 그 이유를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이론부터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중첩의 원리를 이용한 회로 해석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거죠. 그죠? 중첩의 원리는 선형소자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선형소자에 적용을 하는 게 중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비선형 시스템에서는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기억이 틀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맞겠죠. 세 개니까. 그죠? 중첩의 원리는 킬로웨이프의 법칙을 기본으로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전압은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때 전압원은 달라. 그 다음에 전류원은 개방 상태에서 해석을 하는 형태고, 그러니까 전압은 제거할 때는 단락시키고 전류원 제거시킬 때는 개방시켜서 해석한다. 다수의 전원에 의한 전류는 각각 독립으로 존재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건 많이 강조를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정전 용량이 1마이크로페르트하고 2마이크로페르트인 두 개의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한 회로 양단에, 이건 역시 수업 시간에 이건 많이 강조한 형태죠. 그죠? 이건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1마이크로페르트, 2마이크로페르트. 이때 15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1마이크로페르트의 양단에, 그러니까 용량비가 1대2면 전압비는 2대1이다. 그래서 2대1이다. 그럼 150V의 2는 100V고 1은 50V다. 라고 해서 1마이크로페르트의 커패시터의 전압은 100V다. 역시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저항 30ohm과 유도성 리액턴스 45ohm을 병렬로 연결한 회로에 양단에 120V의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회로의 역률은, 이건 역률 물어봤으면 만일에 R이 30이고 XL이 40이다. 그러면 만일에 이게 직렬이다. 직렬이면 전체 임피던스의 크기는 50이고 50분의 R이 30 해서 0.6. 이건 직렬일 때고, 그죠? 그 다음에 병렬일 때는 이건 반대다. 전체 임피던스의 관점의 50분의 이건 40 해가지고 0.8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 풀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사실은 병렬회로는 이 관점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 120V, 여기 30, 여기 40 하면,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4, 여기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 들어오는 전류 I가 4 마이너스 3이다. 그럼 I의 크기 5죠. 그죠? 5고, 그래서 총 I의 크기에 대해서 실수 부분의 크기 5분의 4, 이게 역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실제로 풀어야 될 건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전류로서 풀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임피던스가 직렬일 때는 그냥 이렇게, 병렬일 때는 이렇게 보는 연습도 좀 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을 문제입니다.
삼성모터가 선전압이 220V고 선전류가 10A일 때 3.3kW를 소모하기 위한 모터의 역류론. 역시 쉬운 문제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공부를 엄청 잘한 친구나 적당하게 잘한 친구나 점수는 비슷하게 나올 문제들이 몇 문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고 공부를 좀 못하든 잘하든 다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모터고 순간전압 VL이 220, IL은 선전류 IL은 10A 일때 총 P는 VI, VLIL, 코사인 세타는 단상일 때고 이제 삼상이니까 루트 3 VLIL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게 3300 루트 3에 VL이 220 10 코사인 세타. 이런 형식이 될 거고요. 이거 2200이네요. 동그라미 그냥 두 개 지우고 22하고 33은 2, 3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2루트 3분의 3. 그래서 이거 없어지니까 2분의 루트 3. 이거 루트 3 지운 겁니다. 자, 그림 LC 직렬회로에서 전류 I의 크기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 크게 문제 없죠. Z는 R은 없고 J의 XL 빼기 XC인데 그죠? 위상관계도 물어본 거 아닙니다. 그냥 크기만 물어봤어요. 그럼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얘는 J의 5 빼기 25. 그래서 J, 마이너스 J 20이다. 그래서 그냥 임피던스의 크기는 20이고요. 전압의 크기, VRMS는 100이니까 IRMS는 20분의 100. 이렇게 구하는 건 역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점수 기본적으로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점수를 주려고 했던 문제 같습니다. 6번도.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 역시 많이 봤던 문제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정리만 조금 잘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림의 회로에서 전압 E를 AB 양단에 인가하고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전류 I가 닫기 전에 전류의 2배가 됐다. 자, 이건 닫기 전에 전류가 2배가 됐다는 말은 전류로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항이에요. 저항이 스위치를 열어놓았을 때 저항과 스위치를 닫았을 때의 저항이 2배 차이가 나면 전류도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스위치 오프. 오프일 때 RT는 얼마요? RT1이라고 하면 RT1은 이게 오프되어 있으니까 6하고 2하고 직렬입니다. 8옴이죠? 근데 두 번째, 스위치가 ON 되면요. RT2는요. 6하고 R하고 병렬하고, 그죠? 1을 더한 겁니다. 근데 이때 흐르는 전류를 I1, 이때 흐르는 전류가 I2인데 I2가 2I1이 된대요. 2I1이 되니까 저항 RT2는 RT1의 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닫기 전에 전류의 2배가 되었다면 R값은 하니까 이게 8옴이니까 이게 4옴이 돼야 되고. 그러면 2가 있으니까 이게 2옴이 돼야 되고. 6하고 R하고 병렬해서 2옴을 만드는 거. 안 해봐도 3인지 알지만 6 더하기 R분의 6 곱하기 R이 2다. 그러면 이거 없어지니까 3이고. 3R은 6 더하기 R이다. 넘기니까 2R은 6이다. R은 3이다. 뭐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뭐 푸는 문제는 크게 지장이 없죠. 7번요. 이 문제가 제가 직관적으로 그냥 풀고 탁 찍었는데 틀렸더라고요. 틀려서 답을 보니까 해가지고 확인하고 보니까 답이 아니구나라고 알겠더라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여기 전류원이 있습니다. 여기 전류원이 있으면 이 부분이 어떤 회로가 되든지 상관없이 여기 전류는 4A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회로는 있든 없든입니다. 그래서 있든 없든이니까 이 문제의 회로는 이 회로하고 등가 회로입니다.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해도 회로가 똑같은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하고 여기 4, 5, 1, R. 이건 사실 이게 R렐이 아니라 이게 R렐이죠. 그죠? 그래서 이 3옴에 전달되는 전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이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R이 얼마를 사용을 하면 여기가 될 거냐. 그래서 이런 형태고, 그럼 지금까지 문제는 이런 식이 됐을 때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이, 그죠? 들여다본 저항이 여기하고 같으면 해가지고 최대 전력 전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지금 현재 전류원이거든요. 이 전류원이 있으면 이걸 태분한 등가를 시키면 이 전압이 저항의 함수가 돼요. 그래서 전압이 저항의 함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가 결정되어 있을 때 여기가 딱 하면 얘는 여기에서 등가 저항 값을 이용해서 여기 3이 된다라는 이게 맞는데요. 이게 여기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얘가 바뀌면 여기에 전달되는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가 바뀔 때 여기에 3옴의 최대 전력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뭔데?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고요. 그러면 이때 이게 4A가 이렇게 전류원이 있을 때 여기에 뒷부분은 부하에 전혀 영향을 안 줍니다. 여기가 뭐 200V에 5 하면 100이 되든, 여기가 50V가 되든, 여기가 10V가 되든, 여기 흐르는 전류는 무조건 4A인 거예요. 그래서 4A라는 전류가 들어와 가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서 부하에 전력 공급을 하니까 이 뒷부분하고 관련 없는 회로다라는 게 1번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두 번째 전원 변환을 하면 20V에, 그죠? 5에 1에 R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결정되어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저항을 쓰면 최대 전력이 전달되냐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는 아무래도 여기 내부 저항하고 똑같은 저항을 쓰면 된다 라고 되겠지만, 지금 이게 결정됐을 때 여기에 부하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여기는 이 저항이 어떨 때 여기 최대 전력이 전달되냐 라고 하면, 이 저항이 커가지고요, 이 저항이 무한대가 돼가지고 모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요, 우리는 여기 흐르는 전력 P는 R분의 V제곱이기도 하지만 I제곱 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제곱 R이니까 여기 들어오는 전류가 I라고 했을 때 이게 최대가 되면 소비 전력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가 되게끔 하는 거고, 이 전류를 최대로 하면 아무래도 이 저항이 크면 여기에 전류가 최대로 들어올 거니까 여기에 소비 전력이 최대가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에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태분한 등가회로를 구하면요, 여기는 6옴이고 R이니까 6하고 R하고 병렬 보죠. R 더하기 6분의 6R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은 6 더하기 R분의 R 곱하기 20 이런 태분한 등가 전압과 저항이 있을 거고, 부하저항 3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이 전압 관계에서 피해를 한번 보면요, PL을 한번 보면 이 PL이 얼마가 될 때, 거기 이 PL이 최대가 되려면 R 값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전류를 구해가지고 I제곱 R 하든, 전압 분배를 해가지고 R분의 V제곱을 하든, 어쨌든 이 PL을 한번 구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PL을 좀 구해봐야 될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수식으로도 풀어봤고요. 여기에 들여다보면 이게 3옴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6옴이 되면 6하고 병렬해서 될 거니까 여기 6옴을 집어넣어 보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6도 집어넣고 계산의 편의상 한 2도 집어넣어 봤고 한 9도 집어넣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9일 때가 여기 전력 소모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면 한번 이런 해석은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력을 계산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I를 구할까요? I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R 더하기 6 분의 6R 플러스 3분의 R 더하기 6분의 20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분모 R 더하기 6분의 이거 3R 더하기 18이네요. 9R 더하기 18 이거 R 더하기 6분의 20R 그러니까 이거 9에 R 더하기 2분의 20R 이게 지금 이제 전류 I입니다. 그러면 PL은요? PL은 I 크기의 제곱 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9R 더하기 2분의 20R의 제곱 곱하기 3 지금은 부하가 3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9 곱하기 9 R의 제곱 플러스 4R 플러스 4분의 20 곱하기 20 곱하기 3의 R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 없어지고요. 3, 9, 27분의 400은 그냥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 보세요. R의 제곱 플러스 4R 더하기 4분의 R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고 이때 R이 얼마일 때 최대 전력을 전달할 거냐 PL이 최대가 될 거냐라고 하니까 R이 만일에 0이면요. R이 0이면 이거 0, 0, 0 하니까 이거 0이고 하니까 얘는 4분의 0이 돼서 PL은 0인 거예요. R이 뭐 조금씩 커가지고 한 2R, 2다? 라고 해가지고 2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고 3을 집어넣어 계산을 했을 때 이게 각각이 되는데 R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R이 무한대이면요. 무한대이면 얘를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은 R제곱이니까 나오는 PL은 27분의 400인 거예요. 400이고 R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이 값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값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이 1일 때 집어넣어 보세요. 1이 되면 1 더하기 4 더하기 4 9분의 1 R이 2가 되면요. 2가 되면 4, 8, 4 하니까 8, 16분의 4 하니까 4분의 1 R이 3이 되면요. 9, 12, 4 9니까 이거 16에다가 25인가요? 25분의 9 이렇게 되면 얘는 이 값보다 커져요. R이 무한대가 되면 아까도 했듯이 지금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니까 R 무한대가 되니까 1이 되더라. 그래서 왜 보통의 문제는 이게 3이면 여기서 3이 되면 즉 이게 여기서 들여다본 게 3이 되면 하니까 전류원 개방하고 6옴하고 6옴이니까 3옴이네? 그러면 3옴이면 이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할 때는 여기 저항이 고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부하가 이 저항하고 같을 때 최대 전력을 전달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만일에 이게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저항을 조절했을 때 최대 전력은요. 최대 전력은 이 저항이 없을 때가 최대 전력 전달이에요. 그렇죠? 최대 전력 전달이 있고 전압원일 때는 이 저항이 없을 때가 최대 전력 전달이고요. 전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최대 전력 전달이 얼마냐라고 하면 이 저항하고 이 저항이 같을 때 전력이 최대가 전달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달될 때 만일에 이게 결정되어 있을 때 여기를 물어봤는데 만일에 얘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여기가 고정되어 있고요. 여기 조절할 수 있는 이게 끊어져 있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서 얘하고 얘 같을 때, 얘하고 얘 같을 때 그건 얘가 고정되어 있을 때 얘를 바꿀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럼 얘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여기는 없으면 저항이 0이면 최대 전력이 전달돼요. 만일에 보세요. 이게 10V일 때 여기가
2옴이고 여기도 2옴이다. 그럼 여기 5V 나오잖아요. 5V니까 2분의 5의 제곱. 이게 최대 전력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0이면요. 여기 10이니까 여기 10V 나와요. 2분의 10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최대 전력이 분명히 저 저항이 0일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A인데요. 여기 2옴이다. 그럼 여기가 2옴일 때 전달되는 것은 이게 결정되어 있을 때 이게 조절했을 때 최대 전력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고정되어 있고 이걸 조절할 때는요. 이게 2면 여기는 5A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5의 제곱 곱하기 2 하니까 얘는 50W인 거예요. 근데 이게 개방되어 있으면요. 모든 전류는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 10A가 흐르고 10의 제곱 곱하기 2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관계니까 요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내부 임피던스가 결정됐을 때 부하에 어떤 저항을 달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되냐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관점을 좀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게 해가지고 질문을 했으니까 요 관점은 조금만 신경을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당분 이런 문제는 몇 문제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문제 정리는 조금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RL에 6옴일 때 3옴의 최대 전력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게 RL이 크면 클수록 이건 병렬 구조에서 전류원의 그 병렬 회로 구조에서 내부 저항이 크면 클수록 이 부하의 전력을 전달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L 값이 크면 클수록 3옴에 전달되는 전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이건 알아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의 회로에서 병렬로 연결된 부하의 수전단 전압 VR이 2000V일 때 부하의 합성 역률과 송전단 전압을 구하라. 그래서 이 문제가 답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VR이 2000V예요. 저기 1kV라고 합시다. 근데 용량 독소 전력 S가 10kVA. 비상 전력이 이거다. 근데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다. 뭐 이건 VI잖아요. 그래서 I니까 2kg에다가 I가 얼마면 10kg냐라고 하니까 여기는 5A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제 유효 전력이 8kg예요. 뜨고 코사인 세타가 0.8이에요. 그럼 여기도 비상전력은 1이네요. 10kVA죠. 분명히 5A는 흐르긴 하는데 역률이 지금 이제 0.8이니까 얘는 4 플러스 J3이에요? 마이너스 J3이에요? 지상역률이에요. 지상역률이니까 코일이 있는 거고, 그죠? 코일 구조에서는 여기는 전류는 전압은 고정되어 있을 때 전류는 마이너스 J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J다. 그러면 여기가 실제 5A고 여기도 5A는 5A인데 실제로는 이게 흐르니까 여기 공급되는 전류는요 전체적으로 9 마이너스 J4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이런 형태가 됐고, 그러면 이때 부하의 합성 역률은 얼만데? 라고 하니까 부하의 역률은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전류 I가 9-J3이니까 I의 크기는요 루트 9의 제곱 3의 제곱, 그래서 루트 90 3 루트 10인가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요 역률은 3 루트 10분의 9 하니까 루트 10분의 3이고요. 사인 세타는요 루트 10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3 루트 10분의 3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지금 이제 지상역률이죠. 그래서 지상역률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률은 일단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해졌다. 그러면 이제 송전단 전압 VS는 얼마인데? 라고 하니까 여기 전압은 여기 전압에다가 이 전압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할 때 우리가 전압 변동률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그죠?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 아니면 부하가 있을 때, 부하가 없을 때 전압 변동률 관점에서
무부하 있을 때는 이 전압이 이대로 나올 거고, 부하가 있을 때 이런 부하가 있으니까, 여기에 전압 강화가 있으니까 전압 변동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슬로의 전압 강화가요, 슬로의 전압 강화가, 이게 슬로의 임피던스가 9-j3이에요. 9-j3이면 슬로에서 흐르는 전류는요, 전류도 9-j3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000V잖아요. 그럼 여기 전압 강화가 얼마가 됐을 때 여기가 이렇게 될 거냐라는 이 관계에서 그냥 우리가 크기만을 나타낸다면 답은 뭐 나오는 건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근데 얘는 위상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상관계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런 관계가 우리 수업 시간에는 안 했는데요, 전기기기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하고요. 이건 사실 전력 내용이죠.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이니까 전력 관계인데, 전력공학에서 나오는 내용이 따로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전송 선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선로가 L일 때요. L일 때 우리 이런 것들, 이건 전기기기에서 이걸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봐가지고 요렇게 VR에다가 뭐 내부저항 R, 그 다음에 X 해가지고 I, 지상력률 I를 해서 계산을 하면 E는 요만큼 된다라고 했던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수식 정리를 하면 이거, 그리고 R 무시하죠? R 무시해서 수식 정리를 하니, 처음에는 R을 무시하지 않고 했는데 보통은 R을 무시해서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 S는 ER에다가 IZ. 이건 기기 수업하는 형태니까 알아서 봐두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때 이 I가요, I 형태에서 나오는 형태가 지금 이제 요게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하고 요 부분도 하고 또 요 부분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요런 형식이 된다. 그리고 요런 형식이 실수 부분하고 헛수 부분 나오고, 그러면 이 실수의 제곱, 헛수의 제곱 해가지고 계산의 크기를 구하면요, 크기를 구하면 실수의 크기의 제곱, 헛수의 크기를 제곱을 하는데 헛수가 너무 작아요. 실수에 비해서. 그래서 너무 작으니까 루트 그냥 실수만 나온다 라고 하고, 지금 이제 나온 이게 수전단 전압의 크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론 수업에서는 이론에서는 한 적도 없고요. 기기에서도 이건 된다라고만 이야기했고 풀이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전력공학에서는 이게 시험에서 엄청 자주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다. 그래서 우리는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X가 이렇게 푸는 문제에서 X는 아마 이게 코일일 때의 경우입니다. 이건 코일일 때의 경우고, 콘덴서일 때의 경우는 이게 아니에요. 이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코일 문제를 그냥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00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I의 크기를 하면 됩니다. 이건 3루트 10인가요? 3루트 10에 R이 지금 이제 9였나요? 9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3이었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까요? X는 크기가 3이었죠? 이 문제에서 X가 3이었으니까 3에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이었나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됐다. 그래서 이게 루트 10 없어지고요. 39, 27, 3에서 30이고요. 30에 3이니까 이게 90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플러스는 그건데요. 근데 지금 콘덴스라서 저는 마이너스 같아요. 마이너스 같으면 이게 39, 27 빼기 3 하니까 24. 24 곱하기 3 하면 답이 없네요. 답이 70인가요? 그래서 39, 27에다가 3, 24.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72.
72가 돼가지고 플러스 72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90이 되겠죠. 그죠?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해보니까 플러스 60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70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답은 무조건 4번이 돼야 되겠네요. 4번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것 같은 회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회로에서는 이게 코일이거든요. 이게 코일이 될 때는 저 수식이 플러스가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이게 콘덴스가 돼가지고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럼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이게 아니라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건 답이 없네요. 보기에. 그죠? 보기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는 이걸로 해서 답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이거 전력공학에서 많이 나오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디죠? 기기에서는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되는 조건 할 때 항상 이렇게 해서 이 개념으로서 구했던 그 관계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 거기 부하의 합성 역률에 대한 것들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합성 역률이 저는 계산할 때 루트 10분의 3이었는데 지금 여기 루트 10을 위아래로 곱해가지고 10분의 3 루트 10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책도 있으니까 이건 알아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진짜로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될 것 같고 요 관계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답이 그냥 마이너스를 안 쓰고 플러스를 해서 한 것은 출제자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게 5가 되고 4 마이너스 j3을 해야 되는데 이 4 플러스 j3이 되어버리면요, 이렇게 만일에 문제를 풀었으면 전류가 얼마가 되고요? 9 플러스 j3이 되죠. 그죠? 근데 임피던스는 9 마이너스 j3이죠. 그러면 이건 9 마이너스 j3과 9 플러스 j3은 9, 81에다가 여기 9가 돼가지고 얼마요? 더하기 9가 돼가지고 90이 되죠. 근데 이게 만일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게 같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건 81 마이너스 9 플러스 j 27 그러니까 마이너스 j 54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조금 크기를 직접적으로 더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더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되니까 이건 조금은 뭐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출제자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냈을 가능성이 제 생각은 좀 더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게 90이 돼가지고 이 값이 90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전력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90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90이 아니니까 답이 60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60도 아니네요. 72가 돼야 정상적인 형태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어쩔 수 없이 4번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은 불편했던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석한 게 이 부분이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조금 더 찾아보고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다음에 단어면 문제풀이 할 때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고요. 전력공학 문제입니다. 자, 9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스위치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닫혀 있다가 지금 이제 충분히 긴 시간으로 이렇게 닫혀 있었습니다. 닫혀 있다가 개방된 직후에 커패시터의 전압 VC는 얼마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VC 제로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를 물어봤지만 VC 제로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보이 값을 계산을 하면 되고 노드 방정식을 세워도 되고 전원 변환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뭐 태분한 해도 되는데 노드 방정식 세웁시다. 이거 얘는 직류잖아요. 그죠? 얘도 직류니까 개방 1분의 V 빼기 10 2분의 V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0은 됩니다. 양변에
2 곱하면요. 2 곱하면 얘는 2v 마이너스 20 플러스 v 마이너스 40은 0이다. 3v는 60이다. v는 20이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요. 무조건 확인하세요. v가 20이다. 그러면 2옴에 20이니까 10A. 여기는 10V, 20V니까 여기는 10V네요. 1옴에 10V니까 10A. 그러면 20이 들어와서 10 나가니까 잘 풀었다.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20V니까 여기도 20V다. 그래서 콘덴스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20V니까 제로 플러스 값은 그냥 여전히 20V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림과 같이 4개의 전하가 정사각형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꼭지점 C에서의 전개 강도가 0V/m일 때 전하랑 Q는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의 전개 강도 1을 구했더니 이 T가 0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해보면 이 A, 이 B 얘 때문에 여기 전개, 얘 때문에 여기 전개, 얘 때문에 여기 전개인데 얘는 미지수니까 일단 이 B에 의해서 이 점의 전개 강도는 4파이 이필론 제로, 거리가 1m네요. 그죠? 근데 거리가 1m지만 그냥 D라고 할게요. D 제곱분의 Q가 지금 이제 1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B죠. 근데 방향은 플러스로 멀어지는 방향. 우리 이거 잠깐만요. 그림과 같은 4개의 전하가 정사각형에 배치되어 있다. 꼭지점 C에서의 전개 강도가 이게 되기 위한 전하랑 Q는 근데 이거 문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 전하랑은 하고 이 전하랑은 같은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원래 문제도 그러나요? 원래 문제도 Q로 적혀 있죠, 그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전하랑과 이 전하랑은 절대 같은 Q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Q가 아니고 그냥 임의의 전하랑 Q가 아니고 Q2고요. 지금 여기서 질문 Q는 절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전개 강도의 정의가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C점, 이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놓았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 그게 전개 강도거든요. 전개 강도의 정의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Q가 맞는데요. 미지의 전하량인데 지금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Q1을 묻고자 하는 거고요. 여기 Q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임의의 Q예요. 임의의 Q인데 지금 이제 얘가 전개 강도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1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전하량을 QB라고 할게요. 1이지만 QB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니까 밀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니까 이 C도요. 4파이 필론 제로 D제곱분의 QC인데 이게 1이죠. 그죠? 1인 형태가 되고 방향은 이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QB하고 QC의 합성 크기는요, 요 방향이죠. 요 방향으로 이거다. 그래서 이게 ARB, 이거 ARC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 이 B하고 이 C의 합이 요거라는 거죠. 요거는 크기는 이게 45도일 거니까 1대 1대 루트 2. 크기는 지금 이제 요 방향이 크기는 루트 2고요. 이 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1에 대한 루트 2고 방향은 지금 이제 대각선 방향이죠. 자,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뭐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요. 여기 전하량의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전하량에서 여기는 같이 플러스 Q가 되면요. 플러스하고 플러스 1이니까 서로 밀치니까 이 방향이 되니까 전개의 세기가 0이 안 돼요. 그럼 0이 되려면 얘는 당기는 방향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당기는 방향이 되고 그 크기가 얘 크기하고 얘 크기가 같으면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0이 된다. 그럼 당기는 방향이 되려면 일단 전하량은 음수가 돼야 된다. 1, 2번 중에 하나가 답이네요. 그죠? 답이 될 거고.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방향은 설정했으니까 이 크기가 루트 2에 4파이 필론 제로 D제곱분의 Q B나 QC 뭐 이런 형태의 크기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D도 1이고 Q도 1입니다. 1이니까 계산은 나중에 편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라면 QA는요, 이 A는 4파이 필론 제로 D-의 제곱 분의 QA가 되죠. 그죠? 그래서 QA가 되는데 이 4파이 필론 제로의 D-의 제곱의 QA가 요 크기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니까 이 문제는 4파이 필론 제로 D 제로의 제곱분의 QB가 여기에 루트 2를 곱한 이 값이 4파이 필론 제로 D-의 제곱 QA 이렇게 된다. 그리고 D0는 한 변의 길이고요. D-는 지금 대각선의 길이니까 루트 2 D0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값이죠. 그죠? 그러면 양변 비교할 때 이 값은 1이고요. 1이니까 얘는 4파이 필론 제로 D0의 제곱분의 1에 루트 2를 곱한 값은 4파이 필론 제로 이거의 제곱, D-의 제곱이니까 2D0의 제곱 분의 QA다. QB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되고 그럼 4파이 필론 제로는 없어질 거고 D0 제곱도 없어질 거고 이렇게 되니까 QA는 이거 2 넘어가면 2 루트 2의 QB가 돼야 된다. 부호는 음수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그죠? 지정을 했으니까 크기는 이렇게 된다. 근데 이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2 루트 2라는 크기를 가지고요. 크기를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봤고요. 방향은 얘는 이 두 개는 밀치는 방향이면 당겨야 되니까 얘는 음수 부호를 가져야 된다. 이런 형태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어렵게 수식을 Q를 미지수로 두고 이렇게 다 해서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는 그리 관점만 잘 보고 하면 그냥 눈에 바로 답은 보이죠. 이건 그렇게 힘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 철심이 들어있는 동일한 크기의 환상 솔레노이드의 인덕터의 크기를 4배로 만들기 위한 솔레노이드의 권선수의 배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덕턴스 L요.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세기, 이런 형태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상 솔레노이드. 여기 내부의 자개의 세기 H, 총 강진해수 이거 평균 자료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이 길이를 L 하면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는 내부에서 자개의 세기는 N0I L분의 NI 그리고 L이 2파이 A 분의 NI 라고 했고 그럼 자속 밀도 B는 UH고 그럼 자속 파이는 BS다 라고 해가지고 얘는 2파이 A분의 mu NI 여기는 그냥 L이라고 할까요? 이건 L분의 mu S의 NI 이게 자속 파이였습니다. 그리고 인덕턴스 L은요 I분의 N파이 라고 해가지고 이 I 하나 없어지고 나오니까 L분의 mu S의
n제곱이다. 이게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건선수를 두 배로 건선수를 어떻게 할 때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냐, 이 관계를 물어봤으니까 요 수식을 알고 있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덕턴스의 크기를 4배로 하기 위해서 솔레노이드 건수는 L은 n제곱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4배가 되려면 2의 제곱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건수는 2배로 하면 된다. 각 변의 저항이 15옴인 삼상 Y결선 회로와 등가인 삼상 델타 결선. 지금 이제 이게 15. 이거하고 등가인 델타 결선은요. 등가 변환을 할 때는 15니까 이건 얼마요? 300건 45인가요? 45가 될 거예요. 그래서 3등분해서 y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가 변환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등가인 삼상 델타 결선 회로에 아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45 회로에 900볼트의 상전압이 걸릴 때, 여기가 승관전압하고 상전압이 같으니까 900이 걸릴 때요. 45면 여기는 20. 그럼 여기는 20루트 3. 이렇게 됐을 때 상전율을 물어봤죠. 그죠? 그냥 45분의 9배 하니까 20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3상 문제는 편했죠? 그림의 회로에서 t = 0인 순간에 SHS를 접점 A에서 접점 B로 이렇게 이동했다. 자, 그러면 t = 0 이전에는 지금 이제 아무런 이쪽만 했으니까 코일 쪽엔 전류가 없었고 이쪽만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t = 0에서 H를 이렇게 옮겼으니까 초기 전류 IL0 마이너스는 0이기 때문에 IL0 플러스는 당연히 0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필요도 없네요. 그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정상 상태죠. 그죠? 정상 상태가 되고 난 후에 IL 무한대를 물어봤어요. 그럼 정상 상태가 되고 나면 얘로는 6A의 전류가 들어오는 저항 하나에 15매 25매 단락, 코일은 단락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건 6A의 10옴은 있으나 없으나 6A. 저항비가 1대2니까 전류비는 2대1. 그럼 이쪽은 4, 이쪽은 20. 그렇게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2A가 흐른다.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혹시 이게 혼자서 푸니까요, 이게 답을 잘못 이야기했는데 체크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게 걱정이네요. 그냥 잘 이야기했겠죠. 자, 자극의 세기 M이죠. 그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웨프. 그 다음에 길이 L인 막대자석에 막대자석이 자기장의 세기 H가 200A/m의 평등 자기하고 30도로 놓여있을 때 회전력 토크 T는 라고 합니까? 토크 T는 R 크로스 F. 그죠? 그래서 이 R은 L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막대자석에서 이거 길이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L 크로스 F는요 MH 아닙니까? MH. 그리고 얘는 외적이니까 L의 크기, MH의 크기, 사인 세타. 방향은 AN.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봐주시고요. 0.5
2분의 1.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200. 그 다음에 사인 30도 하니까 2분의 1. 100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성. 2분의 5인가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그냥 산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산수니까 알아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자기학 문제가 일단은 힘들진 않지만 그래도 고민은 해야 될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금방 이 문제도 공식을 암기하고 있냐라는 그런 단수 문제인데, 그리고 10번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 같고, 그죠? 1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풀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인덕트에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죠?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14번 푸는 거 맞죠? 자,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직류 입장에서 이해로하고 교류 입장에서 이해로는 이게 의미가 다르니까 이건 중첩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고, 그리고 이 문제는 뭘 물어봤다고요? 사실 평균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이 단어의 키워드가,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된 숫이 Vt는 10 더하기 5 사인 오메가 제로 t. 이때 평균값은 얼마요? 그죠? 실효값은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5의 제곱. 이게 실효값이지만 평균값은 그냥 이게 평균이라고 했어요. 그럼 사실 이 문제도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얘는 직류일 때 따로 교류일 때 따로 이렇게 다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교류일 때는 이거고 직류일 때는 지금 이제 이겁니다. 그죠? 이겁니다. 그러면 직류일 때는 이게 14고요. 이게 10이고 이게 5지만 모든 전류는 이렇게만 들을 거니까 IL은요 10분의 14, 1.4A가 흘러요. 그럼 교류일 때는요? 교류일 때는 오메가가 지금 이제 2네요. 그럼 이건 J20이에요. 그죠? 그래서 J20이고,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 5고 J20, 10 해가지고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해서 여기 전류 또 전류 분배해서 구해야 됩니다. 할 게 많죠. 근데 시험장이잖아요. 나중에 이건 다른 별 문제 풀릴 때는 이 전류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실제 구하겠지만 지금은 구할 필요가 없는 시험장이라면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는 1.4가 나와요. IT는 1.4 플러스 얼마에 사인 얼마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근데 평균값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평균이잖아요. 실효값을 물어봤으면 이걸 구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이 문제는 그냥 아주 수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단 교류의 평균값은 전주기에 대한 순식값의 평균이다 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교류의 평균값은 0이다 라는, 이걸 아느냐. 그래서 지금 1.4가 들어가서 얘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게 답이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평균값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수월한 문제고요. 평균값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 여기 교류 부분까지 해석을 해야 돼가지고 엄청 불편하게 문제를 풀었을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상적인 변압기를 포함한 그림의 회로에서 정연파 전화번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은 얼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네요. 그죠? 자, 이건
이 전압원이 공급하는 전력은 이 전압에다가 여기 들어가는 전류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구해서 평균 전력은 VI 9cm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일단은 합성. 60하고 90하고 합성하면 얼마죠? 이게 150이네요. 동그라미 하나 없어지고 2, 3, 2, 5가 되나요?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90, 그러니까 18이네요. 36입니다. 36하고 14하고 합치니까 50이네요. 그럼 건선비가 1대5니까 저항비는 1대25. 25에 해당되는 게 50이니까 1에 해당되는 것은 2가 되네요. 그죠? 그럼 총 4옴이네요. R만의 회로에서 전류 IT는 얼마가 되죠? 그러면 IT는 4분의 24 사인 3T 하니까 6 사인 3T가 되는 거예요. VT는 얼마고요? 24 사인 3T가 되고요. 그럼 P 에버리지는요? VI 루트 2분의 24 루트 2분의 6 곱하기 코사인 0두 이런 형태죠. 그죠? 그러면 이거 2니까 2. 이게 3이 되나요? 그래서 24 곱하기 3 그래서 72죠. 그죠? 그림의 회로에서 정연파 전원에 흐르는 전류의 시료값은 얼마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건요, 여기에 총저항 구하라. 그런 문제고, 이걸 딱 보자마자, 브릿지 평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얘하고 저항이 그냥 저항만 같으면 평행일 것 같은데, 이건 실제로 평행이 아니라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 평행이 되나?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부호가 다르잖아요. 리액턴스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건 평행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근데 뭐 값은 평행이 꼭 될 것 같은 느낌이 나오네요. 자, 아무튼 이런 형식이 된다라는 건 알 거고요. 그러면 이때 10, 마이너스 J10 이거 30, 30, 30인데 얘를 델타를 Y로 하면 10, 10, 10이죠. 이렇게 만들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10, 10, 10이 되는 이런 회로에서 전압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건 J10, 10, 마이너스 J10. 자, 이거 병렬 합성 안 해봐도 이 결과가 얼마 나오는지는 압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죠? R, 하나는 L, 이건 R, 하나는 C. 해가지고 R, XL, XC. 해가지고 XL하고 XC 곱이 R 제곱하고 같으면 여기 합성 임피던스가 R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해봐도 되는데, 해보면요. 뭐 위험은 불편하니까 해야죠. J10 더하기 10, 마이너스 J10 더하기 10분의 J10 곱하기, 더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J10 더하기 10. 일단 이거 병렬 합성부터 하면요. 이거 없어지고 20분의. 이거 하면 100. 마이너스 J100 플러스 J100. 100. 그래서 200.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 그래서 여기가 10입니다. 그럼 10 하니까 합성하면 얼마요? 20. 그래서 이게 합성장이 20이구나 라는 걸 알면 이제 전압이 100이네요. 100 사인 377T면 여기 전체 저항이 20이니까 여기에 흐른 전류는 5
sin 377t라는 이런 it가 흐를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it의 시료값을 물어봤으니까 루트 2분의 5. 없으니까 2분의 5 루트 2.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이건 큰 문제는 없는데요. 우리 이 그림 같은 걸 좀 잘 본 사람은, 이거 R이네? 그러니까 이거 합성장이 그냥 R이네? 라는 것들도 한번 좀 구별해 주시면 좋겠죠. 이 문제가 그래도 그나마 거기 의미를 정확하게 아느냐라는 문제로서 괜찮았던 문제 같습니다. 그림 A의 회로에서 50 마이크로페렛인 커패시터 양단 전압 VT가 그림 B와 같을 때 전류 IT의 파형으로서 옳은 것은 이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 그럼 이건 C만의 회로예요. C만의 회로에서 VT가 주어졌을 때 IT를 물어봤던 거죠. 그럼 우리 콘덴서 회로에서 C만의 회로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식은요, IC는 CDT분의 DVC예요. 그래서 VCT를 구하려면 양변에 적분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요, C 넘기고 하고 DT 적분하면 DV가 되니까 VCT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ICT의 DT. 이걸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네요. 하고 어쨌든 ICT는 C의 DT분의 DVCT다. 이 문제에서 지금은 VCT가 주어지면서 ICT를 물어봤네요. 네, 순간 이게 주어지면서 이걸 물어봤는 줄 알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요거요. 주어진 건 이거고 이걸 물어봤으니까 이거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미분하면 이게 ICT가 나오죠. 자, 그러면 ICT는요,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0에서 1ms 동안은 T가 0에서 1ms 안에서는 ICT는요, C가 지금 이제 50 마이크로예요. DT가 시간이 1ms 바뀌었네요. DV는 20V 바뀌었죠, 그죠? 이것분의 이거. 이거니까 요거고, 마이너스 3성 없어지고요. 동그라미 2개, 10이네요. 10 하니까 1000이고 없어지니까 딱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때는 1A가 흐른다. 근데 T가 1ms에서 2ms 사이에서는 ICT는 역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곱하기 1ms, 1에서 2까지 1ms 동안 마이너스 20V죠, 그죠? 20이 감소합니다. 그럼 이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A. T가 2에서 4까지는요, 시간은 변하는데 전압의 변화가 없으니까 ICT는 0이죠. 그래서 ICT는 0일 거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거 미분하면 기울기 구한다고 했잖아요. 항상 미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울기 구한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형태고, 그때 이 값이 얼만데 라고 하니까 이 값이 처음에는 1mm, 여기는 마이너스 1mm 해가지고 여기는 기울기가 음수 기울기, 양수 기울기 이런 식의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괜찮았던 문제 같습니다. 그냥 기본 문제의 개념에서 약간 응용을 좀 잘했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일 거고요. 자, 19번은요, 사실,
못 푸는 문제예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OPMF 이론을 거의 안 했잖아요. 그죠? 작년까지는 했는데, 지금까지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 OPMF를 이렇게 문제를 안 내가지고요. 국가직에서는 OPMF가 안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모의고사 할 때 한 문제 해봤나요? 그리고 그것도 가장 간단한 문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사실, OPMF 문제 중에서 회로 이론에서 9급 시험이 아니라 7급 회로 이론 시험에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이고, 그때는 수식으로만 물었는데, 지금은 그 수식도 아니고 수치로서 물어왔습니다. 이건 7급 시험 모의고사 문제에서 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라서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크게 모르셔도 되고, 시험장에서 그냥 잘 찍고 넘겼으면 좋았을, 시간 전혀 쓰지 않고 찍고 넘겼으면 제일 좋았을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합시다. 이 문제는 정전류원 회로라고 해가지고요, 전자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좀 불편했던, 전자기출에서는 두 문제 나왔던, 두세 문제 나왔습니다. 세 문제 정도 언급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저항하고 이 저항은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이 저항하고 이 저항도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이건 어떤 소자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부하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VI일 때요, 여기다는 들어가는 전류 I가 얼만데? 라고 하는 그런 게 회로 이론 시험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커패시터 양단 전압을 물어봤죠. 사실 이번 국가직 출제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공부는 엄청 많이 하고 들어간 친구 같아요. 작년에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간 친구가 시험 문제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확실하게 쉬운데, 이렇게 난이도를 준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게 공부를 적당하게 한 친구하고 적당하게 많이 한 친구하고 엄청 많이 한 친구가 이게 변별이 안 됐던 그런 시험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덜 한 친구들이야 뭐 이런 문제들은 양 나와도 신경도 안 쓸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적당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못 푸는 문제 하고 넘겼을 것 같은데, 많이 한 친구들은 내가 푸나? 라고 해서 접근을 했다가 빨리 후퇴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를 VA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VA면 OPMF의 특성상요, 특성상 여기도 VA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로가 요겁니다. 이거 이 실제 회로에서 이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이거 의미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기한 경로가 있으니까 이 회로에서는요, 여기 전압이 VA면 여기 전압도 가상단락에 의해서 VA가 됩니다. VA가 되고, 그러면 이게 VO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게 VA면 여기가 접지, 여기는 VA면 전류가 있겠죠, 그죠? R1분의 VA거든요. 근데 여기엔 전류가 못 흐르니까 모든 전류는 여기서 흐르는 게 R1분의 VA.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가 R1 곱하면 VA가 걸려요. 그럼 이것도 VA, 이것도 VA니까 VO는 2VA가 돼요. 딱 이렇게 고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류를 구하면 돼요. 여기서 이 전류를 구하면 이 전류는 이 전류 더하기 이 전류 더하기 이 전류. 이 전류는 없죠, 그죠? OPMF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전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R2분의 VA 빼기 VI 플러스 R2분의 VA 빼기 VO인데 2VA 플러스 I는 여기다 라고 했을 때, 이 I가요, I는 이거 보세요. R2분의 VA 빼기 R2분의 VI. 이거 마이너스 R2분의 VA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VA니까. 그럼 이거 사라져요. 그럼 이것만 넘기면 R2분의 VI.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요, 이 저항분의 이 진압으로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 소자가 뭐든 뭐가 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이걸로 결정돼 있어요. 이걸로 결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진압은 얼만데, VA가 얼만데 라고 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이 소자 값만 뭘 정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C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아까 17번인가요? 그 문제 풀 때 거기 18 바로 앞에 문제네요. 18번 풀 때 V를 환산을 해봤습니다. 좀 전에도 해봤듯이 콘덴서 VCT는요, 콘덴서에 흐르는 제일 중요한 곡식 ICT는 C DT분의 DVCT. 그러면 여기 양변 적분하면요, VCT는 C분의 1에 ICT의 DT 플러스 VC0인데 초기값 0이다 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 ICT가 지금 이제 이 IC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ICT가 요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이니까 얘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R분의 VIT DT가 되고, 그럼 이거 넘기면 이건 RC분의 1의 인테그랄 VIT의 DT. 이런 문제가, 이 문제가 사실 여기에 흐르는 7급 기출에서요, VCT가 요거고 이 출력값이 얼마냐라고 하니까 여기에 2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VA의 2배 값이 있으니까 그 7급 기출 문제에서 RC분의 2 인테그랄 VI의 DT,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거 구하라는 거 아니고 여기서도 또 VIT가 얼마니까 VCT가 얼만데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으니까 이 구체적으로 물어본 VCT, 그러면 R이 얼마고요? R은 다 2옴이네요. 그죠? 그래서 R은 다 2옴이고 C는요, C는 1페렛이니까 얘는 2분의 1. 자, 그리고 전압 VIT가 코사인 T죠. 코사인 T 적분하면 그냥 사인 T인가요? 그래서 사인 T다. 그래서 2분의 1 사인 T라는 그런 값이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VCT가 이렇게 정해지더라라는 것도 사실 이것도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사실 시험에서 아직 국가직에서 처음 OPM프가 이렇게 공개됐거든요. 이전에 지방직이라는 서울시 기출에서는 OPM프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안 들어가도 충분하게 OPM프 문제 낼 것도 많았는데, 이게 이 친구가 아마 7급 시험을 준비하다가 들어갔던 친구 같아요. 9급으로 들어가 놓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자기가 푼다 라고 해서 그냥 풀고 시험을 마무리 졌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 너무 변별력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20번요. 그림과 같이 일정한 주기를 갖는 펄스 파형에서 듀티비. 자, 듀티비는 T분의 T라고 했죠. 한 주기 0에서 20. 하이를 차지하는 비율 0에서 2까지 10분의 1. 그래서 듀티비는 10분의 1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근데 평균 전압은요, 거의 에버리지는 T분의 1에 0부터 T까지 VT의 DT. 뭐 VT는 얼마요? 이거 맨날 했던 거잖아요. 그죠? 5다. T가 0에서 2까지는 1이다. T가 2에서 20까지는. 그래서 이건 20분의 1에 0에서 2까지는 5의 DT, 2에서 20까지는 1의 DT. 그래서 한 거고, 이게 굳이 저렇게 안 하면 이거 밑변 2에 높이 5네. 그래서 면적 10. 이건 밑변 18에다가 높이 1이네. 면적 18. 18 더하기 10 하니까 28. 이게 10. 얘는 18 하니까 얘는 20분의 28. 1.4. 뭐 이건 맨날 하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
봐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20문제를 봤는데 제가 푸는 시간도 꽤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제가 정의를 안 해뒀던 문제가 한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 마지막 19번하고 그죠? 19번하고 아까 몇 번이었죠? 문제가 좀 길었던 게 8번하고 7번 뭐 이런 세 문제가 조금 걸렸던 문제 같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괜찮았던 문제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려웠지만 약간 이제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지만 좀 풀 수는 있었던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데 시험 보시고 아마 점수가 나는 공부를 기출 다 분석했고 이렇게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풀렸던 문제가 좀 있었을 겁니다. 틀렸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집에서 정리를 하시면서 못 풀었던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에 19번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그걸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쉬운 걸 신경 써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지방직도 OPMF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가상기, 감상기라든지 적당한 뭐 반전, 비반전적 복귀, 연산적 복귀 같은 것 정도도 좀 신경을 쓰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시험 본다고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 전기 이론 하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마 시험장에서 임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빨리 넘기고 기기를 먼저 풀고 전기 이론을 풀었으면 오히려 조금 더 고득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아무튼 시험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입니다.